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입니다. 돈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아파트 현수막이 어지럽게 붙었습니다. 인근에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아파트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광주역 반갑 아파트라는 그런 문구로 홍보를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찾아본 결과 이런 조감도를 가진 경기 광주역 라운 프라이빗 드림시티란 아파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파트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 아파트가 사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기 여부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파트의 정체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 이슈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기 광주역 라운 프라이빗 드림시티 이 아파트의 정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꽤 큰 규모입니다. 1902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상 35층 꽤 높은 층수로 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도 230%쯤 되네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5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주차 대수가 괜찮은 편이죠. 자, 그럼 이 아파트의 그런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나온 주소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쌍영동 137-7번지 요 지역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경기도 광주시고요. 경안천이라는 천의 동쪽이에요. 이쪽 좀만 가면 경기 광주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직선 거리로 한 1.1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꽤나 멀다고 할 수 있죠. 걸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광주시의 전체적인 입지에서 따져보면 여기거든요.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역인데 여기가 아까 봤던 경기 광주역 한 1km 떨어져 있고 여기가 광주시 시내입니다. 요 위쪽에 시청 있고 여기가 시가지, 요 경안천만 건너면 시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자, 이 아파트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보셨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거죠.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건 일단 지금 분양을 당장 하는 게 아니죠. 뭐랍니까? 당장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죠. 최대 10년 정도 임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은 빠르면 5년이 지나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핫한 시절이 있었죠.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육박하거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불과 4년, 3년,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했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 수지에 있는 아파트죠. 롯데캐슬, 하이브엘 아주 핫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롯데캐슬, 골든파크, 이 외에도 저쪽 광교에 있는 그때 당시 이름이죠. 신광교, 풍경채 이런 아파트들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민간임대 아파트인데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거의 임대료, 전세죠. 임대 기간 동안은 전세로 살게 되고요. 이후에 내가 분양을 전환받을 때 여기 플러스 알파 분양 전환금을 내죠. 이게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이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고 기사에 나온 그런 걸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당 1,350만원대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양 전환 시 얼마냐? 분양가가 한 평당 1,950만원대로 책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일단 시행사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춰보면요. 우리가 전용 84 국평을 기준으로 하면 전세 같은 경우는 한 4억 6천 정도쯤 나오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격이 이 입지에 비해서
합리적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좀 얼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경기 광주역이고요. 여기가 경기 광주시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광주역 자연은사이, 아니면 여기 이 일대에 몰려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들입니다. 이 아파트들의 평당 가격이 한 2,300만원, 2,000만원 초반대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아까 평당 1,950만원이라고 했나요? 네, 거의 차이가 크지가 않죠. 네, 근데 입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파트 직선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가격은 이 역세권 아파트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쎄하죠. 네, 느낌이 안 좋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비교 준거가 그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네, 광주역 역세권 아파트들이 아니고 바로 옆에 아파트 있죠.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이 아파트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자, 매매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4억 한 후반대죠. 네, 4억 후반대 정도로 보여지고요. 전세가는 얼마냐? 전세가는 한 3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전세가 좀 올랐다고 해서 호가는 한 3억 한 중반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전세가 예상 가격이 한 4.6억 정도 됐었죠. 매매는 6.6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매매는 한 2억 정도가 차이 갭이 한 2억은 나고요. 전세는 갭이 한 1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2018년 아파트예요. 2018년 아파트라서 좀 연식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한 10년 정도 날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10년 정도의 연식 차이가 난다고 치지만 매매가 2억, 전세 1억,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좀 심하게 느껴진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드림시티라는 아파트가 가격이 절대 싸지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자, 이 아파트의 사기 이슈. 정말 사기가 맞느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작년 11월쯤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사기 분양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지금 불거진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 시행사의 해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의 주장은 절대 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 없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사기 이슈,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이슈, 민간 임대주택 회원 모집 방법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논란에 대한 해명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보다 더 윗단계인 토지 사용 매매 약정을 했다. 이 토지 사용 소유주가 토지 사용 매매 약정을 체결한 상태라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네, 시행사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단순 허가다. 하지만 토지 사용 매매 약정은 네, 법정 문서다. 조건만 맞으면, 약정한 조건만 맞으면 매매를 이행해야 한다는 효력이 있는 문서다라는 점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신빙성은 좀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자, 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맞다. 하지만 우리는 구역 지정이 됐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전 단계다. 다 왔다. 내가 알아보니까 내년 3월, 이게 작년 기사니까 2025년이죠. 다음 달입니다. 자, 다음 달에 구역 지정 된다고 내가 경기도에 확인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 광고도 아니고 허위 광고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서 모집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시행사의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민간 임대주택 회원의 모집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보면은 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 협동조합 형태일 때 신고를 하는 거지. 우리는 협동조합 방식이 아니야. 우리는 사업 시행자 방식이야.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행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아파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 예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의 시행사에서 내보낸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네, 경기 광주역밖에 없습니다. 네, 역 모습도 너무 이거 판타지지 않습니까? 네, 주변 모습이 너무 미래도시 같아요. 과장이 좀 심해 보이고요. 병원 예정이고요. 쇼핑몰 예정입니다. 종합농장 예정이고요. 근린공원 예정입니다. 지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옆에 비슷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나온 자료인데요. 요 다리 지금 없습니다. 길 없어요. 쇼핑몰 아까 봤지만 예정. 계획은 있어요. 솔직히 근린공원 시에서 마련한 계획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정이 많으면 이건 다른 말로 뭡니까?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예정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네, 예정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손해 다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에서도 뭡니까? 네, if가 많으면 그 팀은 강팀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네, 불확실성이 높다. 그럼 불확실성이 높다. 그럼 리스크가 높다. 그럼 수익도 높아야 돼요.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근데 아까 봤죠, 여러분들? 이 아파트 수익이 어떻다고요? 수익성? 네, 제가 봤을 때는 낮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리스크만 높다.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문제점. 그래서 시청도 뭔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광주시청이죠. 자,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런 경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정은 안 했어요.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요런 게 있다.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구역 지정된 사항 없고, 인허가 우리 한 적 없다. 그래서 추가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고, 우리 확인한 거 없고요. 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시행사에서는 예정이라고 하지만, 맞지 않을 경우 우리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법령상 규제는 없다. 그리고 하지만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뭔가 저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규정이 없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이걸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는 의도로 저는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사기라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 사기 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분당 모든 곳에 아까와 같은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있는 사업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리스크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예상으로 도배가 된 아파트고요. 아직 구역 지정 안 됐고 인허가도 안 났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마치 정비구역 지정 전에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보는 느낌?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소리가 요란하다. 좋은 아파트들 청약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죠. 쭉쭉 지도새도 모르게 다들 채갑니다. 근데 좀 유별난 아파트들이 있어요. 라디오 틀면 계속 나오고 버스에 계속 붙어있고 현수막 계속 붙어있고 그런 아파트들 여기나 광고죠. 광고는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 비용은 누가 냅니까? 수분양자가 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돈다방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